자, 안녕하세요. 여승리 전문가입니다. 자, 여승리 전문가의 골든타임. 오늘 월요일은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9월 첫 주, 사실 9월의 첫 거래일은 이미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주간 기준으로는, 오늘 이제 9월 첫 주 월요일 증시죠. 그래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전해드리면서 또 종목에 대한 말씀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이 이제 더보기 보시면 이제 무료 오픈 채팅방, 카톡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종목들 시세 흐름, 또 지지와 저항, 또 추세,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지난주 후반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특히 대형 기술주 위주의 차익 매물, 급격한 차익 매물에 의한 지수 조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 후반 좀 불안했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도 썩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한국 증시에서 좀 불안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증시 흐름을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기는 어렵죠. 또 제가 전해드린 이 국제금융의 주요 이슈와 또 주요 국가들의 경제지표, 투자심리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 내가 버틸 수 있느냐, 못 버티느냐,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쭉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극대화 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주요 백신 업체들의 공동선언문 발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 코땡땡 재확산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시장의 부담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한국 내부적으로도 거의 3단계에 준하는 강한 또 조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확진자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100명대로 떨어졌죠. 내부적으로.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도 의견을 좀 드렸어요. 향후 2주 내에 300명 이내, 200명대 이렇게 감소세를 보인다면 좀 긍정적이겠다. 당연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2주 이내에 좀 감소세, 그러니까 강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강한 조치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폭이 커진다 하더라도 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 지난주 전 세계 코땡땡 확진자 수가 2,700만 명을 거의 육박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주요 국가들 위주로 또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이제 신흥국 쪽으로 재확산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모더나라든지 존슨앤존슨 이런 제약업체들의 빠르면 금주에 이 코땡땡 백신과 관련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이 부분은 제약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좀 먼저 좀 다져놓고 가겠다라는 것이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인 신청 전에 안전성 또 효용성을 우선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또 한국의 제약바이오, 이제 코땡땡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또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유로존 산업생산 재둔화 조짐, 요 부분은 이제 시장에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의 제조업 지표는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좋지 못했었지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시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겠지만은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락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과 고용지표 호조로 낙폭 축소, 낙폭 만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시장 대응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겠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간 국제금융 주요 이슈를 전해드릴 때 이런 예정이라든지 이런 부담적인 요인들을 전해드릴 때 실제로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시장 대응에 또 유연한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겠고요. 또 22 통화정책회의 개최 예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이제 관심사항은요, 이제 근본에 발표되는 경제 전망치, 6월 성장 전망치에서 20년 올해 마이너스 8.7%, 또 21년 플러스 5.2% 성장, 이런 부분들이 전망치가 제시가 되었었는데, 수정이 어떻게 될 건지, 또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통화정책 리뷰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화에 대한 움직임이 또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또 신경 써서 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공화당 경기 부양 법안 수정 공개 예정 요 부분이 되겠는데, 최근에 요 부분이 지지부진하잖아요. 미국의 이제 추가 경기 부양 정책 발표이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견 차가 크다라는 부분인데, 미국 공화당 상원이에요. 상원에서 이제 행정부와의 협의로 빠르면은 금주 종전에 이제 1조 달러 부양책에서 수정된 법안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다만 이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그 3조 금액과는 격차가 크기 때문에 또 반응에 관심을 좀 갖고 보셔야 하겠고, 이 정치적인 리스크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또 이 지난 3월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양당의 합의가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게 이제 8월 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실업률 하락, 그리고 행정부와 여당의 이제 경기 부양책 협상을 압력을 낮출 것이다,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이제 시장의 노이즈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제가 조금 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 중국 황구시보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황구시보에 의하면 이제 미중 대립 격화로 인해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액을 점차 줄일 것이다, 이런 예상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6월 해당 잔액이 1조 740억 달러인데 중국이 금년 들어서 미국 국채 보유 잔액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전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액을 8천억 달러까지 줄이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또 키울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축 통화에 대한 의견도 조금 이제 불안한 소식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국 증시 내부적으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따른 또 시장 변동성에 따른 대응도 또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하고 또 종목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변동성이 제공되는 시장 상황에서 지지라인, 그리고 또 저항을 돌파할 것인가, 수급의 개선, 또 실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다 신경 써서 보셔야 하는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하지만 기준을
기준을 좀 명확하게 가지고 간다면 시장의 대응을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시면은요, 당연히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미국 증시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또 금요일 날 큰 폭으로 이제 갭 하락 출발을 시키기도 했지만은 양봉 마감을 하면서 추세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주간 흐름으로는 이제 9월 첫 주지만 9월 첫 거래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월간으로 먼저 볼게요. 월간 흐름을 보시면 제가 상승의 흐름, 그러니까 고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상승의 가장 좋은 흐름은 양봉, 상승을 나타내는 이 양봉 캔들의 시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흐름이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 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3월달, 1월, 2월, 그리고 3월 이 코땡땡으로 인한 시장 리스크 이후에 4월 양봉부터 시작해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지금 6개월 연속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시면 4월 이후 5월의 양봉 종가 지켰고요. 또 6월달 윗꼬리를 달았지만 종가를 지켰고요. 7월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8월달 마찬가지고 지금 9월달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시장 지수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대형주 같은 경우,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삼성전기, 포스코케미칼, 이런 대형주, 중대형 종목,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또 에코프로, 코스닥 종목도 되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기준은 이미 지켜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8월 이후 들어서 이제 8월 달서부터는 과매수 신호 이후에 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연말 또 하반기 이 2400포인트를 넘겨서 2020년도 2400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크게 좀 관심 사항이 되겠는데요. 결국 2400포인트 위에서 상승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상승의 흐름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 그 부분은 수급, 그리고 시장의 또 심리, 투자 심리, 위험 자산을 회피를 할 것이냐, 선호를 할 것이냐, 이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월간 흐름 안에 주간 흐름, 일간 흐름, 또 하루 일중에 또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결국 그것을 이기고 상승을 하는 요인,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종목들은 조금 더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고 설명을 좀 드릴 종목은 통신 장비주 중에 HFR이 되겠습니다. 자, HFR 제가 통신 5G, 통신 장비주들 중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여러 종목을 설명드리는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제가 HFR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 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T와 함께 또 양자 암호 이런 부분들의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미국의 통신사들의 또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분기 실적 그렇게 썩 좋지 못했고, 올해 실적보다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유료 회원님들 그리고 아카데미 유료 회원님들한테도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간 흐름으로 보시면 사실 이 38,000원 가격대는 좀 저항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가격이죠. 자, 이 앞쪽으로 조금 넘어가 버리면, 자, 21선의 변곡점을 만든 가격,
21선의 변곡점을 만든 가격이 38,000원입니다. 그 가격, 변곡점은 이렇게 주가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변곡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38,000원을 기준으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넘어갈 것이냐 못 넘어갈 것이냐, 단기적으로 대응을 사고파는 단기 대응을 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제 추세를 추종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문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HFR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가격 구간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흐름이 오늘 강한 거래량,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강한 상승으로 이제 상방의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조정시 매수의 의견을 드려왔었던 HFR의 오늘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상승은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유지해가는, 그러니까 상승 이후에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을 거쳤고 횡보 이후에 상승 쪽으로의 방향 전환을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흐름에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자, 사실 위기는 있었어요. 8월 셋째 주에 장대 음봉,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9.3%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그냥 위기였죠. 위기.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추세를 추종하는 입장에서 이 추세의 하단을 이탈할 때가 가장 어렵고 힘들다. 가장 어렵고 힘들다. 이것이 추세를 무너뜨리고 지속적인 하락을 시사하는 음봉인지, 아니면 시장 변수에 의한 또 수급이 좀 꼬이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수급이 좀 꼬여서 수급적인 문제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일탈을 시키는 언더슈팅인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부분,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 이것이 시세를 이제 끌고 내려가는 음봉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일탈 언더슈팅인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유료 회원님들하고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이 음봉 하나로 시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 유지되고 있다. 나는 여성재 전문가는 유지된다 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쉬는 기간 일주 정도 쉬는 기간에서 9월 첫 주 좋은 거래량과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또 제가 추격 매수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이 추세의 상단선, 추세대잖아요. 추세대의 상단선을 연장을 시켜보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41,000원, 위로 42,000원, 위로 43,000원, 이런 가격은 또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버슈팅.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적인 대응 트레이딩이 중요한 것이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에서 매수할 이유는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 항상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지만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다. 조정받잖아요.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을 거예요. 분명히. 왜? 차익을 챙기려는 매도세도 있으니까. 시장에는 매수세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도세도 있어요. 매도세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가게 되면 또 차익을 챙기려는 매도세가 출현이 되면서 주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의 조정을 받을 때 이 기업의 HFR의 근본적인 업황,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았다면 충분히 또 조정 시에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향후에 또 조정받을 시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좀 더불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바로 어제 일요일날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일부이기도 한데, 지금 5G의 상용화, 이 부분은 공중망의 퍼블릭이죠. 퍼블릭. 근데 이 부분이 퍼블릭에서
프라이빗으로 넘어간다. 예. 그리고 그 프라이빗 시장이 공중망, 퍼블릭 시장보다 더 크다라는 부분. 또 통신사들한테는 또 유리한 시장 영업 환경이 또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설명드리면서 HFR 지속 보유 의견을 드렸고, 또 서브 종목으로 제가 이수페타시스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통신용 MLB만 하는 기업입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예전에도 말씀을 이토마토 시절에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저항 부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평선과의 이격을 좁히는 구간, 좀 눌림목 구간을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제가 친환경 자율주행 굉장히 많이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정부의 그린 뉴딜 이런 정부 정책 효과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수소차 관련주들도 굉장히 강한 시세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종목 오픈을 해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세종공업이죠. 세종공업. 연료 센서 부분에 있어서 또 현대차와 이제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자, 3월 최저가 2,250원, 2,000원 가격 부분에서 지금 1,900원 종가 기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400% 가까이 상승을 하는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수소연료 전지차 좀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할 것을 2019년도서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또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이 오늘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 100% 넘는 수익 인증을 좀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세를 추종하는 전문가로서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고 보유 의견을 드렸고, 회원님이 그 부분을 잘 따라 주셔서 이런 100% 넘는 수익을 가지고 가신다는 거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큰 좀 보람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차트 캡처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려요. 시세 흐름. 또 최근에 또 HFR이 또 개별 이슈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 날 장중에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고 밀려 내려올 때 이런 지지라인, 공략할 수 있는 지지라인 이런 부분들 표시해서 올려드렸어요. 이게 9월 2일 분봉 차트고, 이것이 이제 9월 1일, 9월 3일 분봉 차트고. 자,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HFR이 오늘 제가 이제 가격대를 표시해드린 가격은 10만원에서 97,500원 가격 구간인데요. 자, 오늘 HLB를 보시면, 자, 분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10만원에서 97,500원 가격 구간에 선을 그어서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그게 9월 2일 장 마감 무렵에 보여드리고, 3일날 보여드리고, 또 4일날도 여기에서 지지라인 횡보 이틀 정도 횡보하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딩이에요. 기술적인 트레이딩.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잘 파악하는 것만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만 잘 배우셔도 기술적 트레이딩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목요일날 우리 오픈 채팅방 무료 회원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연을 할 거예요. 계좌를 바꾸는 캔들,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또 온라인 강연 시간을 오후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오픈 채팅방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또 방송 청취하는 법 이런 부분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장전 시황을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언급해드린 종목들 시세 흐름 체크 이런 부분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 대응을 기술적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주간 국제 주요 이슈 이런 부분들 또 투자 심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면서 다 좋은 유연한 대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 주식 투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말씀 다 해드린 것 같은데요. 제 영상 좀 도움이 되시고 꾸준히 구독을 하시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